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YTN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 질문해 주시죠. 네, 최근에 한 언론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가 이준석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값을 조작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명 씨가 사실상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가짜 응답지 샘플을 이제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1위였던 나경원 후보는 끌어내리고 2위였던 이준석 후보를 지지율을 이제 높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명태균 씨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 당대표 출마를 만류했던 나경원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나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은 원래 이제 김웅 의원을 당대표로 밀었었는데 이제 김웅 의원이 이제 고사하자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서 전화가 와서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 이런 전화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주게 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 후보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명태균 씨로부터는 어떤 부정한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저를 도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는 자기가 보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남을 돕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아마 공표 여론조사를 말씀하신 거라면은 명태균 씨가 그때 저를 만약 1등 만들었다라는 조사가 존재한다면은 그 다음 날에 윈지코리아 컨설팅이라는 친민주당 계열로 많이 알려진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제가 1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 날에도 계속 1등하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의혹을 받는 조사가 튄 결과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래서 아예 저 핸드폰에다가 그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그게 아마 5월 9일일 겁니다. 그때 전화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본 그 핸드폰 메시지함을 캡처해서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한테 김영선 의원과 저의 친분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저에게 전화 한번 해보라서 전화했던 것이고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업을 한다는지 이런 거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당연히 영업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얘기할 때 창원에 가가지고 뭐 아니면 언론인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이런 거 했다, 내가 다 했다 이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명태균 씨에게 그런 부정한 도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 더 좀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그 여론조사 비용을 이제 대신 낸 게 그 고령군수 출마를 희망했던 이제 배모 씨라는 분인데요. 이 여론조사비의 한 600만 원 되는 거를 그 명태균 씨한테 이제 대신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이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거 저 대신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배모 씨와 친분 관계가 있는지. 저는 배모 씨와 친분 관계는 없고 배모 씨가 가끔가다 명태균 씨가 데려와가지고 사진 한두 번 찍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모 씨가 저한테 뭐 그걸 대납했다는 건 저는 전혀 모르는 것이 배모 씨가 실제 저한테 대납을 하겠다 하고 대납을 했으면은 제가 국민의힘 대표 있을 때 그분에게 공천이라는데 편이라도 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공천을 받지도 못했고요. 저는 우선 그 여론조사에 있어가지고 그게 머니투데이가 의뢰하고 P&R이 진행한 조사라는 걸 겁니다. 잘 보시면은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는 아마 제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만약에 그 조사를 기획하고 저를 위해서 그 돈을 냈다고 한다면은 1회차, 2회차, 3회차에 제 이름이 등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4회차인가부터 제가 아마 이름이 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조사는 저를 위해서 기획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 명징합니다. 네, 이어서 MBN 이성수 정치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이 후보는 지역별 또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합리적이다, 또 용기 있는 지적이다 이런 호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젠더 갈등을 비롯해서 이준석의 정치는 결과적으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 갈라치기로 이어져 왔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후보가 2030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확장성이 있다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또 그 이상에서의 연령대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또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이번 TV토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의 갈라치기라고 지목하고 혐오라고 지목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한 3, 40년 전에 누군가가 통일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빨갱이다 이렇게 지적했던 것과 비슷한 그냥 의미가 없는 그냥 지적이라는 얘기를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토론장에서 권영국 후보님이 저에게 당신은 갈라치기야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지만 저는 일관되게 제가 갈라치기를 한 사례,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동, 법안 입법한 사례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권영국 후보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다가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공격에 가까운 공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의 자율화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최저임금의 일정 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갈라치기나 아니면은 분열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질문 받으면은 만약 민주당 분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속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럼 자율화가 돼가지고 전라도 예를 들어 담양군 정도 되는 지역에 갑자기 의회와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면은 올리실 겁니까? 내리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민주당 지자체라 그러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낮추자고 조정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경북 영양이면은 낮추겠습니까?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는 이건 자율화이지 올리거나 낮추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저는 지자체에다가 그 권한을 줘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별로 연방 최저임금이 7불대로 이미 존재하고요. 이것보다는 높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주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지자체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고 또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나 정의당에 계신 분들은 항상 지방자치제의 확대를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방정부까지 가자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준석이 방금 이야기한 것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 것인데 이준석이 말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평소 주장과 다르게 이건 갈라치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으로 매짐하자면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나 정의당에 계신 분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자신들이 말할 때는 옳다가 이준석이 말할 때는 반대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지자체에 대해서는 권한을 좀 주자 예, 이런 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떤 생각? 예전에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분들에 대해 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리쇼어링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구미 같은 데 가보면 삼성전자 공장이 있다가 베트남으로 라인이 옮겨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돌아오는 경우에 한정해가지고 최저임금에 대해 가지고 다소간의 특례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대한민국에 없던 일자리인 겁니다. 없던 일자리가 돌아오게 됐을 때 그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시던 다른 국내 노동자나 다른 경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요. 이게 뭐 저희가 노예선을 갖고 오자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 그 노동 조건에 동의하시는 경우에 약간 낮은 조건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을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